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제일 크게 맞는 건 금리 뉴스가 아니라 사람의 이동입니다. 사람이 빠지면 그 동네는 가격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능부터 꺼집니다. 학교가 꺼지고 학원이 꺼지고 병원이 멀어지고 상권이 얇아지고 결국 남는 건 빈집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되면 학군지는 의미 없다가 아니라 살아남는 학군지로 더 쏠립니다. 지금 출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그냥 감소가 아닙니다. 신규 유입이 끊기는 속도입니다. 아이 숫자가 줄면 학교는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통폐합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들은 선택을 못합니다. 그나마 작동하는 곳으로 몰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애를 키워야 하니까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서 학군지를 학원가로만 보면 결론이 꼬입니다. 미래의 학군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동네라기보다 학교라는 기능이 유지되는 동네입니다. 지금 유명 학군지는 아이가 줄어도 그냥 평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평범했던 지역은 아이가 줄면 평범이 아니라 붕괴 쪽으로 갑니다. 같은 감소나도 결과가 다릅니다. 한쪽은 혼잡이 줄어드는 정도, 한쪽은 기능이 멈추는 수준입니다. 인프라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계속 돈을 넣어야 돌아갑니다. 도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계속 깎이고 깨지고 다시 깔립니다. 전기, 수도, 치안, 제설, 대중교통, 학교, 병원, 도서관, 공원 이런 건 인구 밀도가 받쳐줄 때만 유지됩니다. 사람이 줄면 세금이 줄고 우선순위가 생기고 외곽부터 늦어지고 외곽부터 포기됩니다. 눈 많이 오는 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 많은 길부터 치웁니다. 사람 적은 동네는 늦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주민이 치웁니다. 그게 미래의 기본값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동네가 널널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가 줄면 살만한 동네의 총량도 같이 줄어듭니다. 도시는 압축됩니다. 사람은 흩어지지 않고 더 모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살기에는 유지비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게임 서버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유저가 줄어들면 서버를 여러 개 유지하지 않습니다. 통폐합합니다. 사람이 남아있는 서버로 옮깁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서버 이전 버튼이 공짜가 아니라 이사 비용과 집값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청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군지 프리미엄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아무 동네나 들어가는 순간 생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가 애가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네에 애 있는 가구가 빠져나가면서 동네의 기능이 같이 꺼집니다. 애 없는 1인 가구가 그 동네 인프라를 혼자 유지해주지 않습니다. 상권은 가족 단위 지출이 빠지면 얇아지고 병원은 수요가 줄면 이전하고 학원은 사라지고 학교는 합쳐지고 동네는 늙고 집값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격은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기능이 먼저 꺼집니다. 그럼 이게 QLD, TQQQ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건 자산을 어디에 얹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은 기능이 살아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사람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고 일자리가 몰리고 데이터와 자본이 몰리는 곳으로 돈이 갑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대표가 나스닥이고 그 흐름을 레버리지로 증폭해 놓은 도구가 QLD, TQQQ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에 가장 강해지는 건 넓게 퍼진 평균이 아니라 압축된 핵심입니다. 도시가 압축되듯 시장도 압축됩니다. 승자 쏠림이 강해집니다. 그 흐름을 타면 빠르게 올라가고 놓치면 영원히 뒤처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쏠림이 강해진다고 해서 아무 레버리지나 아무 타이밍에 들이박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프라가 꺼지는 동네는 회복이 어렵듯 레버리지에서 한번 크게 무너진 계좌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딱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핵심으로 몰리는 흐름을 타되 레버리지의 폭발력을 규칙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부동산 쪽 해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군지를 학원가로만 보지 마시고 기능 생존지로 보셔야 합니다. 미래에는 학원가의 화려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유지되는 밀도, 의료가 유지되는 밀도, 대중교통이 유지되는 밀도, 상권이 유지되는 밀도,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즉, 아이가 줄어도 최소한의 가족 수요가 남아있는 곳이 이깁니다. 그게 오늘의 학군지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학군지 의미 없다가 아니라 학군지 안에서도 급이 갈리고 일반 지역은 더 가파르게 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디를 보셔야 하냐? 화려한 말로 미래가치 이런 거 말고 그냥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통근 수요가 계속 있는가? 둘째, 대형 병원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는가? 셋째, 지하철과 광역교통이 끊기지 않고 강화되는가? 넷째, 초등학교 학급수가 유지되거나 줄어도 통폐합의 중심이 되는가? 다섯째, 상권이 프랜차이즈만 남는 동네가 아니라 자영업이 돌고 교체되는 동네인가? 여섯째,
임대 수요가 끊기지 않는가. 이 6가지가 흔들리면 가격보다 먼저 기능이 흔들립니다. 기능이 흔들리면 나중에 가격이 흔들립니다. 여기까지가 심리이야기입니다. 이제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인구가 줄고 압축이 심해질수록 자본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플랫폼으로 더 쏠립니다. 그게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 지수의 본질입니다. QLETQQQ는 그 압축의 수혜를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칼은 요리도 하고 사고도 냅니다. 그래서 QLDTQQQ를 다룰 때는 감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학군지 선택과 똑같이 봅니다. 학군지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 동네를 좋아하냐가 아니라 기능이 계속 돌아가느냐입니다. QLDTQQQ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 뉴스에 흥분하냐가 아니라 계좌가 계속 살아남느냐입니다. 레버리지를 살리는 기본 규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동화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약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강합니다. 날짜를 정해 자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비중 상한입니다. 한번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더 넣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이 파산의 입구입니다. 상한을 정하고 넘으면 줄여야 합니다. 셋째, 손절이 아니라 생존 리밸런싱입니다. 손절은 감정 싸움이지만 리밸런싱은 구조 싸움입니다. 오르면 줄이고 내리면 늘리고 이 단순한 규칙이 레버리지의 폭발력을 이자처럼 바꿉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한국 부동산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럼 QLDTQQQ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면 다 부자 됩니다.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을 맞춰도 버티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QLDTQQQ는 정답이 아니라 잘 쓰면 빠른 길이고 못 쓰면 지름길로 떨어지는 함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공격성을 유지하되 멘탈을 빼는 방식입니다. 매수는 생각하지 않고 조건이 오면 실행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정한 날짜마다 일정 금액을 QLD 또는 TQQQ로 자동 매수합니다. 그리고 계좌 전체에서 QLD, TQQQ 합친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현금이나 방어 자산으로 옮깁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는 추가 매수를 하되 무조건 분할로만 합니다. 올라갈 때는 일부를 줄여서 생존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장기 도구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평균의 회복이 느려집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레버리지는 회복이 늦어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규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 번에 큰 하락을 버티면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큰 하락이 여러 번 오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레버리지는 더 위험해지지만 동시에 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클수록 규칙 기반 매수와 리밸런싱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학군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군지 의미 없다 이 말이 퍼지는 이유는 이해됩니다. 아이도 없는데 왜 비싸냐 이 말이죠. 그런데 가격은 아이 때문에만 비싼 게 아닙니다. 미래의 기능이 유지될 확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학군지는 부모의 욕망만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 확률이 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면 학군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학군지 밖이 더 빨리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학군지는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아이 수요가 줄어드는데 더 비싸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압축이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수요는 줄어도 선택지는 더 줄어드니까요. 이 논리를 투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주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승자 기업으로 더 쏠릴 수 있습니다. 전체 파이가 천천히 커져도 가운데로 더 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흔히 말하는 나스닥 대형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흐름을 가장 과격하게 먹는 게 TQQQ이고 조금 덜 과격하게 먹는 게 QLD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한국은 버리고 미국만 가야 합니까? 저는 버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내 자산의 안전판은 기능이 꺼지지 않는 곳에 두고 성장판은 쏠림이 생기는 곳에 둡니다. 집은 내가 살 수 있는 기능의 문제이고 투자는 내 시간이 돈으로 바뀌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두 개를 같은 감정으로 결정하면 둘 다 망합니다. 또 하나, 애가 없는 사람은 학군지 상관없지 않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없는 사람이 원하는 것도 결국 기능입니다. 병원, 마트, 배달, 치안, 교통, 문화 이런 걸 원합니다. 그 기능은 가족 수요와 함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빠지면 상권의 밀도가 흔들리고 밀도가 흔들리면 기능이 흔들립니다. 결국 애가 없어도 기능이 흔들리는 동네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학군지라는 단어가 싫으면 기능 생존지라는 단어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판단이 빨라집니다. 다음 질문, 지방은 다 망합니까? 다 망한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하지만 갈라질 가능성은 큽니다. 지방 안에서도 압축이 일어납니다. 광역시 중심, 역세권 중심, 의료와 대학 중심, 산업단지 중심으로 몰립니다. 그 외곽은 기능이 얇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더 몰리고 더 몰리니 더 투자되고 더 투자되니 더 살아나고 나머지는 더 빠지는 이 흐름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 어디냐? 애매한 외곽 신도시, 애매한 교통, 애매한 일자리, 애매한 상권, 애매한 학교, 이런 애매함입니다. 처음엔 싸고 넓고 좋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순간 애매함이 먼저 꺼집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는 친절하지만 우선순위 앞에서는 차갑습니다. 투자에서도 애매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먹을 것 같고 저것도 먹을 것 같아서 규칙 없이 여기저기 손대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상승장에서 기분 좋지만 하락장에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더더욱 딱 정해진 규칙으로만 해야 합니다. 저는 QLD TQQQ를 내 인생의 엔진으로 쓰되 브레이크는 반드시 2개 이상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브레이크가 하나면 고장납니다. 브레이크가 2개면 살 확률이 올라갑니다. 브레이크 첫 번째는 비중 상한입니다. 브레이크 두 번째는 현금 버퍼입니다. 브레이크 세 번째는 정기 리밸런싱입니다. 브레이크 네 번째는 추가 매수의 조건화입니다. 기분 좋으면 산다, 이건 금지입니다. 조건이 오면 산다, 이게 생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QLD TQQQ 사도 됩니까? 이 질문은 사실 틀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 구조가 준비됐습니까가 맞습니다. 자동 매수 구조가 있습니까? 비중 상한이 있습니까? 현금 버퍼가 있습니까? 리밸런싱 규칙이 있습니까? 하락장에서 내가 할 행동이 글로 적혀 있습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만 레버리지를 만지셔야 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감정 증폭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군지 의미 없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학원가의 과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유지되는 동네의 프리미엄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분산이 아니라 압축을 만듭니다. 압축은 쏠림을 만듭니다. 쏠림은 부동산에서도 주식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더 빠르게 가릅니다. 그래서 집은 기능 생존지로 보고 투자는 승자 쏠림으로 보고 QLD TQQQ는 규칙으로만 다루셔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에는 남는 곳이 이깁니다. 남는 곳에 돈이 몰립니다. 그 흐름을 읽으면 학군지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라지는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자산도 유행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게 됩니다.